오늘 방금 전에 잘 쉬고 왔나요, 친구들? 자,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 오늘 같이 아이유의 에잇을 가지고 시의 독해 원리를 적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좀 힐링도 될 겸 아이유의 에잇을 틀어드렸어요. 선생님한테는 아이유의 에잇이 아직 뭔가 약간 새로운 느낌의 노래?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들한테는 좀 오래된 느낌이겠죠? 그쵸. 이제 그 28살에 에잇을 냈었던 아이유도 이제 30인가? 31가 넘었나? 그렇게 됐으니 여러분들에게 좀 낡은 노래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노래니까 새로운 노래, 완전 신곡이다 라고 생각해주면서 선생님이랑 좀 같이 봐주세요. 알겠죠? 자, 아이유의 에잇인데요. 이건요, 제목만 가지고는 조금 너무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시적 대상이 중심인지 시적 화자가 중심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미리 알려드리고 갈게요. 이 작품은 시적 대상이 중심인 시입니다. 자, 그래서 시적 대상이 중심인 시에서는 선생님이 크게 3가지의 단계를 밟아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복습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뭐였어요? 시적 대상이 누구인지 찾아서 네모 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 뭐 하라고 했어요? 시적 대상의 특징을 파악하는데요. 긍정적인지 부정인지를 파악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적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를 파악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요. 선생님이랑 다시 한 번 더 복습. 자, 긍정과 부정을 판단하는 방법이 뭔데요? 라고 하면요. 자, 바로 서술어와 수식어의 관계를 파악해달라고 했었죠. 조금 전에 선생님이 무슨 예시 들어줬어요? 똑같은 꽃이라고 하더라도요. 지는 꽃이면 부정적 이미지만 예쁜 꽃이라고 하면은 긍정적 시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하라고 했어요? 다른 시어와의 관계를 파악하라고 했지. 다른 시어와의 관계라는 건 뭐야? 내가 사랑하는 임을 쫓아내는 걔. 얘는 못 되네. 부정적 대상.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다 복습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과 함께 요 에잇에 대한 독해 원리 적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로 시적 대상 찾을 거예요. 왜? 이 작품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으니까? 시적 대상이 중심인 시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요. 시적 대상이 누구일까? 하니 딱 첫 번째 문장을 읽자마자 알겠습니다. So are you happy now? 너 지금 행복하니? 뭐야? 엄청 구남친 구여친 같은 발언 아니야? 문자 좀 받아봤어요, 밤에? 선생님 몇 번 받아봤어요? 자, 우리 U에다가 우리 네모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모 친 거니까 U가 뭐다? 시적 대상이다. 시적 대상은 일단 너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Finally happy now are you? 너 지금 결국에 행복해? 라고 물어보는 거야. 왜 근데 행복하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지? 구남친 구여친처럼. 뒤에 답이 있어요. 그대로야 난. 다 잃어버린 것 같아. 라고 합니다. 자, 잃어버린 것 같아 밑줄 칠게요. 우리가 물론 이 작품이 시적 화자가 중심인 시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적 상황을 파악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이 부분을 보니까 시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무언가가 뭐겠어? 봐야 알아요. 아직 몰라요. 볼게요. 모든 게 마음대로 왔다가 인사도 없이 떠난대. 이대로는 무엇도 사랑하고 싶지 않대요. 밑줄. 사랑하고 싶지 않아. 그럼 얘가 뭘 잃어버린 거야? 내가 사랑했었던 존재를 잃어버린 거야.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해? 임이라고 얘기하죠. 나 지금 무슨 상황? 이별한 상황이구나. 자, 그래서 왜 어떻게 이별했는지를 뒤에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다 해질 대로 해져버린 기억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해질 대로 해져버린 여기다 체크해볼게요. 얘들아, 다 해졌대. 너네들 해졌다는 말 언제 써? 옷이 해졌다. 언제 옷이 해져? 오래 입었을 때 해지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별한 지 굉장히 오래됐네요.
자, 그러면서 기억 속을 근데 아직도 내가 여행하고 있어. 즉, 이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하고 있어? 내가 얘를 그리워하고 있어. 그러면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그 기억 속이야. 지금 이 기억 속을 우리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 기억 속에서 뭐 하고 있냐면 우리가 오렌지 태양 아래서 그림자 없이 함께 춤을 춘대요. 자, 지금 우리가 기억에서의 행동을 한번 봅시다. 자, 제일 첫 번째로 기억에서 우리는 뭘 하고 있어? 우리와 함께 있어. 즉, 우리라는 건 너랑 나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랑 헤어진 상황이었던 거야. 그치? 그러면 이 시적 대상인 너는 결국 뭐였던 거야? 임이었던 거야. 그리고 나는 아직도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어디서? 기억 속에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뭘 하고 있냐면 얘들아 그림자가 없대. 그리고 오렌지 태양이래. 일단 계속 갈게. 일단 적고 이따가 설명할게.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춤을 추고 있어. 즉 뭐 하고 있어? 걔랑 나랑 계속 사랑하고 있어. 이 기억 속에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기억 속이야, 기억 속. 자, 근데 얘들아 나머진 다 이해했어. 너랑 나랑 아직 헤어지지 않았고 계속 춤을 추면서 사랑하고 있구나 까진 다 이해했어. 근데 이게 이상하지. 그림자도 없고 오렌지 태양이래. 자, 얘들아 그림자가 없대. 너네들 봐봐. 너네 지금 의자에 뭐 앉아있거나 뭐 아니면은 딴짓하고 있으면 뭐 서서 뭐 물 마시고 있고 아니면 핸드폰 하고 있겠죠? 자, 니네들 발 아래 봐. 그림자 있어 없어? 있어요. 그림자는 누가 없는 거야? 누가 없는 거야? 귀신이 없는 거야. 너가 어떻게 됐어? 죽었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사별했다고 해. 내가 이별이 아니라 사별한 상황인 거야. 이해되죠?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랑 나랑 사별을 했어요. 그런 그 사별 상황에서요.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정해진 이별 따윈 없어. 아름다웠던 그 기억 속에서 만나 라고 얘기해요. 자, 다시 만나자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는 지금 뭘 바라고 있는 거야? 재회를 바라고 있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계속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요. 다음에 있는 대사가 뭐냐면요. 너무 좋은 대사예요. 선생님도 이 대사를 너무 바랍니다. forever young. 영원히 젊고 싶어요. 자, forever young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young이라는 거는 얘들아 조금 깊게 생각해보자. 과거를 얘기하는 걸 거야. 근데 얘가 바라는 과거는 뭘까? 너랑 나랑 아직 사랑하고 있는 과거이겠지? 그러니까 지금 계속 forever young 하자는 거는 너와 내가 계속 영원히 사랑하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런 악몽이라면 영영 깨지 않을게 라고 얘기해요. 자, 얘들아 악몽이 우리가 판단하고 싶은 시어이지 이 시어의 의미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판단하고 싶어요. 근데 보통 악몽이란 단어 자체만 봤을 때는 부정적 시어일 것 같아. 근데 뒤에 있는 내용 보니까 영영 깨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봤었던 기억과 같은 시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의미는 뭐겠어요? 긍정적 시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 전까지는 아이유의 A시라는 현대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실 시를 어렵게 생각하고는 해요. 근데 우리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사실 노래 가사 자체도 굉장히 시적입니다. 애초에 우리 노래 자체가요, 시로부터 비롯됐어요. 노래와 시는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노래 가사 같은 것들을 주의 깊게 보면요, 굉장히 시적인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뭐 선생님은 그래서 굉장히 아이유의 가사를 좋아하는데 뭐 김이나 작사가 굉장히 유명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김이나 작사가도 굉장히 시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사실 시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지만 시라는 게 우리 일상 속에 있구나. 우리 일상 속 바로 우리 오늘 아침에도 듣고 잠을 잘 때도 듣는 그 노래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시를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우리가 좀 교과서에서 만나기 쉬운 현대시들을 한번 두 편 읽어볼 건데요.
선생님이 오늘 13년 수능에 나왔었던 김수영의 폭포와 그 다음에 14년도 수능에 나왔었던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라는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이 작품을 이미 알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미 이 작품을 배워본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건 물론 친구들이 사평역에서라고 하면은 뭐 어떠한 시어들이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들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걸 알아야 사실 좀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고요. 하지만 가장 시의 기본, 즉 독해에서 시의 가장 기본, 첫걸음에서 중요한 건 이 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읽는지, 즉 독해하는 원리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 뭐 표현법이라거나 아니면 시어의 구체적인 의미라거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시를 어떻게 읽는지 그 흐름과 플로우에 맞춰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혹시 이미 배운 친구들은 좀 당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읽힌다고? 이렇게 필기가 없다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다? 우리가 이 작품을 읽는 독해 원리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수영의 폭포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먼저 뭘 하기로 했었죠? 제목을 확인하기로 했었죠? 제목을 확인해서 이 작품이 시적 대상이 중심인 시인지 시적 화자가 중심인 시인지를 판단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폭포라는 제목을 딱 보니까 이 작품은 뭐가 중심인 시가 되겠어요? 시적 대상이 중심인 시가 되겠어요. 자, 우리 조금 전에 아이유의 에이스로 시적 대상이 중심인 시 한번 연습해 봤는데요. 자, 이 작품에서 시적 대상이 중심인 시는 이 작품의 시적 대상이 중심인 시는 먼저 시적 대상을 파악하고 그 다음 시적 대상의 특징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시적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를 파악해달라고 했었어요. 자, 우리 그러면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포가 시적 대상이다 라고 하니까 이 폭포를 일단 시적 대상을 첫 번째로 찾은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시적 대상인 폭포에다가 네모 한번 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요, 제일 첫 번째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폭포는 제일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무서운 기색도 없이에다가 한번 밑줄 쳐볼까요? 자, 무서운 기색이 없다는 건 어떤 거예요? 되게 용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용감하구나.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엔요,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쉼없이 떨어진다 얘기합니다. 사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느낌을 딱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 바로 고매한 정신처럼. 솔직히 고매한 정신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어의 의미가 주는 느낌만은 어때요? 딱 봐도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는 용감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매하다고 하니까 일단 폭포는 어떤 대상? 긍정적인 대상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고매하다가 어떤 뜻인지 선생님이 한번 여기 적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조금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고매하다는 건요. 인품, 학식, 그 다음에 재질 등이 높고 뛰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도록 할게요.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들아 여기서 이 부분 잠깐 선생님이랑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입니다. 자, 이 시어의 우리가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자, 금잔화는 얘들아 딱 보니까 어때 느낌이? 되게 예쁘고요. 되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친구들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친구일 거예요. 긍정적인 친구니까 동그라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가라는 건 얘들아 사람들이 사는 집들을 얘기하는 거야. 너네들 집이 아무것도 없는 썰렁한 거리랑 집이 이렇게 쭉 널려져 있는 거리랑 어디를 더 걷고 싶어?
집이 좀 있는 거리들, 좀 재밌는 거리들이 보고 싶지? 그러니까 인가도 약간 활기찬 느낌을 주는 긍정적인 느낌이네요. 그러면 이러한 긍정적 시어가 보이지 않는, 즉 없는 밤은요. 어떤 의미겠어요? 당연히 부정적 의미일 겁니다. 부정적 의미일 겁니다. 실수했죠? 그래서 금자나 인가가 보이지 않는 밤이라는 건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럴 때 얘는 어떻게 한대? 고든 소리를 내며 계속 떨어진대요. 그러면 봐봐. 조금 전에 폭포는 용감하게 떨어졌어.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친구였어. 그런데 얘는 힘들고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똑같이 용감하게 굴어. 그러면 얘는 여전히 힘든 상황에서도 여전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긍정적이겠죠, 당연히? 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고든 소리는 소리래요.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대요. 자, 이 말은 여기 이 부분은요. 사실 조금 설명이 디테일하게 있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밑줄만 쳐놨다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따가 독해 원리 적용 끝나고. 고든 소리 일단 이걸 보면서 얘가 고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휘어진 것보다 느낌이 어때요?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그 고든 소리를 계속 부른대요. 즉 고든 소리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야. 어때? 더 좋겠죠? 그래서 이것도 긍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요.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는데요. 그리고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얘들아 여기서 보면은 나타와 안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타라는 건요. 나태랑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너네들 나태하다. 무슨 말이에요? 너네들 신과 함께 봤니? 거기서 나태지옥에 막 떨어지더라. 너네들 열심히 공부하면 나태지옥 떨어질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그 마음을 항상 품고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나태와 안정을 뒤집어 놓았다는 거는 결국 무슨 말이에요? 나태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집어 놓은 듯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긍정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얘는 지금 게으름이 없구나. 그러면서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작품은요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요 먼저 이 작품은 누구? 폭포라는 시적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징은 어때? 제일 첫 번째로 용감해요. 두 번째 어때? 굉장히 뛰어나고 인품이 좋아요. 뭐 그런 고매하다라고 했었죠. 그냥 뛰어남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뭐 인가도 금자나도 없는 밤에도 계속 떨어져요. 즉 나쁜 상황에도 굴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때? 네 번째 얘는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합니다. 즉 게으름 혹은 안주 같은 것을 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시적 대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대해서 느끼는 우리가 정서를 판단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는 뭐예요? 굉장히 좋다. 폭포 좋다 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정서예요. 그래서 작품의 주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폭포의 좋은 점에 대한 칭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아주 조금 더 멋지게 표현하자면 폭포에 대한 예찬이 되겠고요. 근데 그 폭포는 어떤 존재니까 뭐 용감하고 뛰어나고 나쁜 상황에 굴하지 않고 게으름과 안주를 부리지 않는 존재니까 이런 걸 좀 요약하자면 타협하지 않는 존재니까 타협하지 않는 폭포를 예찬하는 게 바로 주제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얘들아? 생각보다 뭐 필기가 많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내용이 복잡해요?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읽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연습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우리 사평역에서의 곽재구 작가님의 사평역에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자, 제일 먼저 우리랑 선생님이랑 뭘 해야 돼요? 맞아요. 이게 시적 대상이 중심인 시인지 화자가 중심인 시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자,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사평역에서예요. 시적 대상이 드러납니까? 시적 상황이 드러납니까? 시적 상황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 작품은 시적 화자가 중심인 시입니다. 자, 우리 시적 화자가 중심인 시에서는 뭘 봐야 되는지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적 화자가 중심인 시에서는요, 크게 세 단계를 밟아서 설명을 해야 되고요. 첫 번째 시적 상황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시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 있는 시어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관계를 파악하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공감 능력을 통해서 시적 정서를 파악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긍정적인 시어와 긍정적인 시어를 판단하는 판단하는 방법은 뭐냐? 선생님이 이거 안 적어드릴게요. 그냥 기억으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서술어와 수식어의 의미를 파악한다. 지는 꽃, 피는 꽃. 그 다음에 다른 시어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임을 쫓아내는 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사평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첫 줄을 보니까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서 밤새 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신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세 줄을 쭉 묶어가지고 우리가 시적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첫 번째로 어떤 상황입니까? 막차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밤일 거고요. 그런데 밤일 거고요, 일단.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계속 막차를 하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다림이 길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만 더 보자면은 계속 눈이 내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어때? 밤이고 기다림이 계속 길어지고 눈이 계속 내리고 딱 봐도 시적 상황이 어떤 것 같아? 아휴, 자꾸 선생님이 플러스를 너무 좋아하나 봐. 부정적인 것 같죠? 그래서 지금 부정적인 상황이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금음처럼 몇은 졸고요.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숨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대요. 자, 얘들아, 시적 상황 우리 파악했어. 그러니까 뭘 찾을 거야? 아주 시적 상황과 밀접한 시어를 찾을 거야. 시어를 찾으려니까 우리가 뭘 보냐면은 지금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줌의 톱밥을 불빛에 던져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불빛이라는 친구. 자, 불빛이라는 친구는요, 지금 뭐 하는 상황이냐면 눈이 내리고 밤이 내리는 상황과 정반대되는 속성을 가진 친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써요? 긍정적인 시어겠죠. 자, 그럼 적어볼게요. 밤. 그러면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친구일 거고요. 자, 그러면요, 톱밥 한번 데려와 봅시다. 자, 우리 톱밥 보면요, 밤, 눈과 반대되는 속성을 가진 불빛이랑 어때? 어울려지는 친구야. 즉, 톱밥을 던져주면 불빛이 어떻게 되겠어?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아하, 지금 밤 눈과 반대되는 불빛과 유사한 속성이니까 긍정적 대상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내면 깊숙이 할 말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때? 되게 조용하고 굉장히 위에서 봤던 것처럼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흰 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그쵸. 탄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자, 어때요? 여전히 좀 힘들고 지친 내용이 계속되고 있어요. 자,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지금 어때? 기침 소리를 오래 앓았다는 건 계속 아팠다는 뜻이고 쓴 약이래. 그러면은 지금 얘가 약을 제대로 사지 못하고 담배만 피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인 상황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요. 싸륵싸륵 눈꽃이 쌓이고요.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어땠어? 앞 위에까지 전부 다 계속 부정적인 상황이었어. 그런데 뭘 하고 있냐면 얘가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시고 있대. 자, 지금 화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화음이라는 건 하모니잖아. 딱 봐도 어때? 되게 서로 화합하고 서로 약간 힘이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화음이라고 하니까 약간 긍정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계속 볼게요. 자,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몇잎의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선생님이랑 잠깐 앞으로 먼저 넘어가서 이 부분 마저 볼게요. 자, 눈꽃의 화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눈꽃의 화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적인 대상이고요. 그 긍정적인 대상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귀를 적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상상해봐. 너희들이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해. 그런데 그때 너네들이 바로 뒤에서 너네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나온 거야. 기분이 조금 어떻겠어? 좀 나아지겠죠? 그래서 귀를 적신다라는 행위는 지금 내가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즉 위로와 위안을 받는 행위구나 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걸 생각하면서요. 계속 다시 한번 이 부분 읽어볼게요. 그리웠던 순간을 호명하면서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는 겁니다. 자, 지금 여전히요. 자, 한 줌의 눈물과 불빛이에요. 자, 불빛은 조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밤이라거나 눈과 상반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요거는 원래 톱밥이 있었던 자리에 들어간 시어예요. 자, 한 줌의 눈물이 톱밥이라고 하는 걸 보니 일단 속성상으로는 유사하게 긍정적인 시어일 것 같아. 그치? 그런데 뭐냐면 그냥 단순히 톱밥이 아니라 눈물의 형태의 톱밥이야. 즉 뭐야? 얘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힘들어하고 슬퍼했던 거를 잊고 있어? 안 잊고 있어? 계속 안 잊고 있어. 그래서 삶의 힘듦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주요한 시어의 의미는 조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우리 위로와 위안이 되는 존재지만 동시에 삶의 힘듦에 대한 눈물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요. 선생님이랑 지금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적 상황 정리해 봐야죠. 자, 시적 상황은 늦은 추운 밤에 열차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적 상황을 통해서 선생님이 시어들 몇 개 찾아보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시어들 우리가 찾아봤던 거 뭐 있었어요? 톱밥 있었고요. 불빛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 줌의 눈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눈꽃의 화음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선생님이 다 뭐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약간 나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는 존재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자연스럽게 시적 정서 찾을 수 있겠네요. 어떤 느낌 같겠어? 제일 먼저 계속 기다리니까 너무 힘들어.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약간의 위안을 조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듦과 그에 대한 위안이 시적 정서가 되겠구나. 그러면 시의 주제가 뭐냐? 이러한 힘든 상황에 대한 슬픔과 동시에 위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힘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누구의 힘든 상황이라고 정리를 해볼 거냐면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힘듦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위로, 즉 연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시적 상황, 시어, 시적 정서, 시의 주제 다 정리해 봤고요. 작품을 쭉 다 읽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작품이라고? 수능에서 나온 작품이라고. 이 작품이 그럼 만만하다, 안 만만하다? 안 만만하다. 근데 우리 방금 어떻게 했다? 굉장히 만만하게 읽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랑 배웠었던 독해 원리를 가지고요. 크게 8 그리고 폭포 마지막으로 사평역에서까지 해서 세 작품 같이 한번 읽어봤고요. 우리 친구들이 연습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그 어떤 시에 적용해도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를 읽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올려드린 이 영상 다시 보면서 몇 번 연습해보시면 쉽게 작품을 읽어내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현대시의 독해 원리 익히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선생님이랑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